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이창건 박사님을 모시고 한국원자력의 과거와 미래라는 주제로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당의 원전특위위원장이신 이채익 위원장께서 오늘 또 원전과 관련된 중요한 세미나를 개최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우리 이창건 박사님, 우리 한국원자력의 산 역사이십니다. 언제나 함께 회장님도 지내시고 현재 진흥원장을 맡고 계시면서 한국원자력의 과거와 미래라는 주제로 오늘 중요한 강의를 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보면 대한민국이 앞으로 5년 빼기는 존재하지 않을 듯이 뭐가 그렇게 급하고 졸속이고 들어오자마자 모든 걸 다 펼치우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재원은 미래 세대가 부담을 하든 말든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우선 장밋빛 한 장만 심어주는 것이 아니냐 그런 걱정을 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저임금 문제도 어려운 분들 임금 올리겠다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이걸 급속하게 배 이상 올리겠다 할 때 어떤 경제적 효과가 날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저 원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탈원전이라는 표현을 써가고 국민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벌써 원전 중단입니다. 왜 이것을 이렇게 졸속하게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원전의 이 노하우와 기술을 쌓아온 이 산 역사를 사장시키는 경제적 자해행위고 반국가적, 반국민적 행태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중요한 우리 박사님을 모셨기 때문에 이게 어떤 문제를 갖고 오는 건지 그동안 쌓아온 우리 원전의 기술과 노하우는 완전히 사장시키겠다는 것인지 또 앞으로 전력 요금이나 또는 전력 수급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은 전혀 없으면서 무조건 전기가가 안 오른다. 걱정하지 마라. 신재생 에너지로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다. 이런 화학된 장밋빛을 얘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울분을 토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대로 졸속 원전 중단으로 가서 안 된다는 것을 우리 당은 이미 당론으로 정했고 또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끝까지 이 정부가 졸속으로 원전 중단과 우리 원전의 기술을 사장해 나가겠다는 것, 대한민국의 앞으로 수출의 먹거리뿐만 아니라 국가의 먹거리를 없애버리겠다는 데 대해서 저희들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오늘 이 또 말씀을 듣고서 우리의 이 다짐이라든지 우리의 어떤 축적된 지식을 제대로 쌓아가고 이것을 또 국민들에게 널리 홍보함으로써 지금의 정책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널리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원자력의 한국원자력의 산 증인이신 이창건 박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실제 학업 현장에서 원자력의 내일을 준비하고 있는 젊이들에게 이렇게 젊이들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도 미래의 얘기를 들어보는 건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의 원자력 정책은 기본 전제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출발부터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아무리 어떤 얘기를 갖다 붙인다 해도 전혀 들어맞지가 않습니다. 공론화위원회 잘못 들어갔죠. 우리나라 전력 수급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해서 이런저런 급전 지시를 해서 오락가락했죠. 그 다음에 전력 수요도 일부러 축소하고 문제없다고 거짓말하고 있죠.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이 곧바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구나 전 세계 원전 트리오라고 원전 기술 트리오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막강한 에너지 원전 기술을 이렇게 사장시키려고 대한민국은 그러면 돈을 어디서 벌 것인지 국가는 어떻게 부강시켜 나가는 것인지 부국강대행이라는 국가 지도 노선에서 근본적으로 오류를 범하고 있는 원자력 정책대라 오늘 실제 전문가로부터 실제 얘기를 듣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국민에게 널리 잘 알려져서
이 정책이 하루빨리 개선이 되도록 철회가 되도록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다 함께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여러분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해 나가도록 합시다. 이 자리 만들어 주신 원자력 특위의 이재익 의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민초의 예, 이채익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 귀한 자리에 함께해 주신 우리 정무택 원내대표님, 또 심대철 부의장님, 이주영 의원님, 안상수 의원님을 비롯한 우리 동료 의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의료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고, 또 학생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대한민국 오늘의 원전을 만드신 산정인이시고 원전의 아버지입니다. 우리 이창근 선생님 올해 연세가 얼마나 되어 보입니까? 올해 연세가 91수입니다. 정말 91수의 노조를 이끌고 이것만은 내가 막아내야 된다는 일념으로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이창근 선생님께 다시 한번 여러분 뜨거운 박수. 오늘의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에너지 정책, 원전 정책은 거짓과 진실의 싸움이고 현재와 미래의 싸움입니다. 특히 오래코기는 참여정부, 노무현 정부에서 부지 매입하고 추진한 사업입니다. 바로 자가당착이고 자기 목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원전 안전성은 세계가 모두 인정하는데 정부 여당과 일부 우리나라 과격한 운동권 인사들만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결단코 보조전원인지 주전원은 될 수 없을 뿐더러 더욱이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에너지를 둬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반자들이 너무 이상주의에 빠져 있고 또 국가 경제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과 원전 종사자들은 오늘의 정책에 절규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유한국당 원전 특위는 구국하는, 애국하는 심정으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원전 정책의 허구와 거짓을 알려나가고 바로 잡아나가는데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고회의에 원내대표님 먼저 나오시고 뒤에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모든 발표를 보면은 모든 뒤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이전까지는 뭐 이렇게 세계 국민들한테 이렇게 해주겠다고 하는데 모든 뒤에 그게 지속 가능한지 정 대책이 없고 근본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작년에 이맘때 찜통 회의 때문에 자유한국당에서 전기료 단계를 축소시키고 요금을 21% 맞추는 그런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안상수 의원님 전부 참석하면서 고생했을 겁니다. 그럴 때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생산량이 부족하고 예비율 걱정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전혀 반대 이제 결과가 나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또 보면은 전기를 다루고 걱정을 해야 될 산업부 장관은 탈원전 하는 사람 발령을 내놓고 그럼 탈원전 하면은 대신에 태양광이다 풍력이다 하는 대체 에너지 쪽으로 2030년에 20% 높이겠다고 하면서 그 관장하는 환경부 장관은 가장 그거 반대하는 여자 장관을 임명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은 그렇지만 앞으로 쭉 가면은 오늘 이창근 대선배님께서
걱정하시겠습니다만 생산량이 좀 줄었는데 당분간은 전기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올라가는 까지 돈 좀 더 내는 까지는 참겠는데 만약에 전기 생산량이 예비율이 제로이 돼가지고 블랙아웃 2011년 것도 되면 다시 하는데 엄청난 걱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전은 환경 에너지고 해외에서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합니다. 오늘 중계 주신 이채익 위원님과 에너지 관련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우리 원전에 걸어다니시는 사전이라 할 수 있는 이창근 박사님께서 이거는 독립투사 이상으로 애국지사적 심정에서 오늘 이렇게 자리를 참석해 주셔서 말씀드리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자유한국당이 법이면 법, 돈이면 돈, 정책이면 정책 열심히 뒷받침하고 싶은 고맙습니다. 특강에 들어가기 전에 청청하겠습니다. 유통기간이 끝난 저를 국회에서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원자력계와 관련 없는 사람이 저한테 이런 유인물을 보내줬어요. 이 요새 인터넷에 많이 돌고 있는데 울산의 어떤 가정 부인이 원자력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썼는데 이 내용은 원자력 교수 100명의 의견보다도 더 정확하고 확실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비서한테 이걸 맡길 테니까 이 강의 듣는 동안에 이걸 카피해서 오늘 오신 분 모두에게 이것을 제 강의의 100배 이상 설득력이 있고 사실에 입각한 거니까 이걸 꼭 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어제 밤에 이거 읽고서 잠을 못 잤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꿈을 꿨습니다. 꿈에 내 몸에 고름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수술하지 않고 눌러서 고름을 다 빼내니까 몸이 막혀지는데 그 고름을 받은 플라스틱 그릇 보니까 그게 원전 신거리 올고기라고 적있더라고요. 그런데 저 생각은 문 대통령께서 역사에 죄를 짓지 않는 훌륭한 대통령이 되시기를 바라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했습니다. 이 사람이 반원전 반통일 대통령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전에 황우석이라는 사람이 영롱이라는 송아지를 끌고 청와대에 올라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김대중 대통령에게 이거는 영롱한 지도자가 나와서 이것을 끌고 왔습니다 하니까 이 머리 좋은 DJ가 관계자들에게 알아보라 그러니까 좀 이상해서 그걸 제꼈어요. 근데 이 황석 씨가 다시 다음 정권에서 영영이라는 송아지 가지고 과학기술계를 완전히 짓밟았어요.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이 야당 총재 시절에 에너지 연구소에 있는 반핵 분자가 원자력하면 안 된다고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그런데 이 머리 좋은 이 양반이 또 전문가들에게 알아보라고 그래서 나중에 국내 언론과 야당들이 원자력을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노포대학에 가서 강의하다가 원자력은
할 수 없다. 우리 국가 운영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설명해서 저희들이 원자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문대중 대통령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거 기자들이 좀 왔으면 저는 원자력 1세대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재앙을 가져오는 대통령이 아니고 문대중 대통령처럼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서 제대로 정책을 입안하시길 바랍니다. 어제 또 오늘 새벽 또 하나 생각나는 게 독일 함부르크에 가면은 그 부두 노동자들이 저녁에 술 먹을 때 자기 상관이 못 되게 놓으면은 여기들 최 의원이 아시겠지만 에어스타인 락파 그놈은 자전거 잘 타는 놈이다. 자전거 잘 타는 사람은 언덕바지에 올라갈 때 페달을 강력히 누르고 또 자기 몸의 모멘텀을 이용하기 위해서 머리를 자꾸 흔듭니다. 앞뒤로. 밑에 아래 것들은 무참히 짓밟고 높은 놈에게 굽실거리는 사람을 독일에서 락파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 발밑에 있는 이 원자력계 그리고 저 높은 데에 있는 그 양반들에게 굽실거리는 요 락파를 여러분들이 좀 견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요 얘기만 하면 오늘 강의 이거 끝이에요. 네. 예. 그 개인적으로 에너지 이거 궁극적인 방향이 핵융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물러분 입장에서 핵융합이 상용화 되기까지 정확히 몇 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보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예. 자, 그 의원님은 사용 후 해결료, 고중의 해결료의 보관 재처리 문제 이게 이슈가 되는데 이 부분에 여러 가지 방안이 계신지, 또 최현애 의원님은 원전과 코레일의 이 성공 신화 이런 부분을 많이 좀 홍보하고, 또 이 원전 문제가 특수한 분야이기 때문에 이 영화 판도라라고 하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이 국민들인데 굉장히 뭐 천만이 보았다 할 정도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문제다는 말씀하면서 홍보 부분에 대한 우리 역할을 좀 해야 된다는 말씀 계셨고, 이종명 의원님은 현 정부에서 선생님 같은 분에게 자문을 좀 하지 않았는지, 과연 이런 자문이 있었으면 이런 급진적인 에너지 정책이 나왔겠나 하는 말씀과 지열을 이용한 에너지, 대체 에너지의 어떤 뭐 방안은 없는지 이런 말씀을 주시고, 우리 손희준 학생은 핵융합이 연구가 지금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상용화되면 지금 문제되고 있는 사용 해결로 이런 문제가 말끔히 해소될 텐데, 사용 핵융합의 상용화는 앞으로 향후 얼마 후에 현실화될 수 있을지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거 선생님께서. 재처리 문제는 재처리해가지고 거기 안에 있는 플루토늄과 아직 타지 않은 우라늄을 끄집어내기 때문에 상업적인 가치가 있고, 두 번째는 그 안에 있는 방사성 고준위 폐기물을 분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 불나서 일본이 또 소련이 이걸 했는데 세계에 우라늄가 자꾸 많이 발견되니까 우라늄 덤핑 사태니까 거기서 끄집어내는 플루토늄과 우라늄 값이 상대 경제적으로 경제에 안 돼요. 다만 올해
가야 없어지는 방사성 폐기물을 분리해서 아니면은 원자로 특수 원자로 해서 그걸 소멸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분리하고 소멸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원자력 연구소에서 굉장히 많이 했는데 미국 사람들이 이놈들 봐라 이걸 빙자해가지고 뭐 또 딴짓을 하지 않겠냐 해가지고 저희들이 미국과 카나다를 끌어넣어서 공동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공했어요. 근데 그것이 이 정권에 들어와서 그것조차도 연구비가 더 지속되지 않을 것 같아서 지금 걱정이고 그 시작한 친구 어제 그 같이 밥을 먹었는데 그거 없어 좀 곤란하다고 지금 그런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최은희 의원이 그거 얘기하는 거는 원자력계 전체 문제입니다. 내일 지난번 저 문화진흥원 주최로 모임을 가졌는데 거기에서 뭐 뜨거운 이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느냐 판도라에 이기는 방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일 여러 제가 그 발기인 뭐 33인 중에 들어가라고 해서 좋다고 그러는데 원전 살리기 국민연합을 결성하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이 판도라보다 더 좋은 영화 프로젝트를 좀 생각하자는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 나는 자문이 아니고 협박을 받지 않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제가 원자력 임원을 아마 전 세계에서 10년 한 사람은 세 정권에서 10년 한 사람은 저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국무총리가 원자력 임원장이신데 이쪽에 앉고 나는 이쪽에 앉고 이 둘이 얘기하면 나머지 관련 장관들과 원자력 임원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예스 노만 해서 쭉 끌어나오는데 나는 옛날 얘기를 많이 알고 있거든. 그러다는 사정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노무현 정권 들어와가지고 내가 하고 싶었다고. 그런데 이거 나이 가지고 그거니 이거 꼼짝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9년 몇 개월 만에 끝났어요. 근데 저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연 문제는 지연이 가장 그런 게 남미와 이태리와 일본인데 일본에서도 이걸 많이 하려고 그러다가 경제성이 없어서 그만뒀습니다. 가령 이제 그 깊이 몇천 메다의 파이프를 넣어서 그 파이프에 물을 통과시키면 뜨거운 물 가지고 발전할 수 있는데 경제성이 국민한테 부담을 많이 주는 겁니다. 경제성이 안 되니까 이거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거 상용화는 못했다. 그리고 그 행위학 질문하신 손희준 학생, 제가 50년도 후반에 이승만 대통령이 뭐 가서 훈련받고 오라고 해서 미국에 가서 훈련받았습니다. 그때 가장 강의 잘하고 가장 두꺼운 교과서를 준 교수가 핵융합 전공이에요. 그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20년 후에는 핵융합이 상용화가 된다. 20년 후가 70년, 70년 가니까 또 20년 후에는 또 상용화가 된다. 20년 후가 또 됐습니다. 90년 되니까 이번에는 30년 후가 됐대. 소련이 망했어요. 제가 어떻게 우리 좋아서 모스크바에 갔다고 핵융합 연구소 세계 최대의 그 구사토프 연구소에 갔어요. 한국 쏘 왔다고 막 이러면서 요거 말이야 200만 불만 더 내면은 틀림없이 선거하는데 200만 불을 내고 같이 합시다 이런다고. 그래서 우리 나중에 데려와가지고 저 친구들 아마 우리한테 얘기한 것이 200만 불이니까 일본 대표들한테 아마 500만 불 내서 1000만 불 얘기했을 거. 근데 그 후에 소련이 석유값이 올라가고 가스값이 올라가서 흥청망청 할 때 그때는 아마 몇억 달러의 연금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 얘기 들은 지가 10년이 훨씬 넘었는데 아직도 안 된다고. 요새는 이거 하는 사람들이 글쎄 50년 후가 되면 다행이지. 지금 프랑스 그 카타라시에서 국제적인 그 인터내셔널 이거 있잖아요. 그
거기서 살고 있는데 45%를 EU가 내고 나머지를 한국, 미국, 중국, 뭐 소련 뭐 이렇게 좀 분담해서 내고 있다고 우리가 9.몇% 내고 있어요. 우리 사람도 많이 가지고 있고 거기에 필요한 장치를 많이 공급하고 있고 또 우리가 케이스라는 걸 수고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문제는 1억도의 온도를 유지하려면은 물질 가지고 안 되니까 전자석 가지고 마그네틱 자력으로 이거 컨테이너거든. 근데 거기에 돈이 많이 들어가. 전기가 많이 들어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또 진공을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들어가는 에너지보다 나오는 에너지가 너무너무 적고 두 번째는 이 핵융합 반응 지속 시간이 문제예요.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뭐 몇 분은 성공했어요. 근데 그걸 언제든지 끄고 언제든지 작동해서 1년 동안 운전할 수 있도록 그것이 되는 것이 핵융합 발전인데 거기까지 가려면은 내가 보기에는 내 무덤에 와서 보고할 제자는 성공했습니다 하는 얘기를 못할 것 같은데 그래서 당신네 선배 중에 하나가 아주 대학원 가는데 꼭 그거 하겠다고.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 했어요. 그 지금까지 핵융합 연구는 개인 돈 가지고 하는 사람이 없다. 국가 돈 가지고 해야 되니 당신 설득력 가지고는 정부의 돈을 얻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설사만 하고 정치과에 가서 국회의원들한테 설득할 수 있는 그 원면을 배워가지고 국가 돈을 많이 끌어내는 노하우를 개발하는 것이 좋더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거 하긴 해야 되는데 또 전 세계적으로 이걸 끌고 나가는데 나는 적어도 개인적으로는 안 된다고 보는데 다른 사람들 된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그 사람들한테 박수 쳐주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장건 박사님이 아까도 제가 연세를 얘기했지만 제가 이래저래 과학자들 얘기 들어보면 대한민국에서 우리 이 박사님 머리가 제일 좋은 어르신이고 영어를 또 크게 잘한대요. 영어를 엄청나게 잘하는 우리 과학자 선생님으로 그리고 지금 또 외국 원서를 계속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박사님 뵙고 저도 앞으로 인생에 30년 목표를 세웠습니다. 저도 나이가 90일이 넘어도 이렇게 왕성하게,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총명하게 지금 또 이런 외국 서적을 보시고 신문물을 이해하시고 이렇게 왕성한 활동을 하시는데 저는 오늘 선생님 배우면서 백수하십시오 하는 게 큰 제가 이 불경스러운 말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우리 이런 훌륭한 선생님이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 주시도록 또 우리는 이런 선생님의 가르침을 잘 받들어서 선생님의 애국 구국하는 일념을 따라가겠다는 각오에 생각을 하면서 우리 정말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건 학생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그 똘똘하게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우리 이영선 학생께도 한번 격려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제 앞에 정말 우리 자랑스러운 우리 학생들이 앉아있습니다. 우리 정치인들이 여러분들 걱정 없이 마음껏 공부하고 연구하고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동양이 되어야 될 텐데 이런 걱정을 또 여러분들 좀 앞날에 걱정을 끼쳐드리게 해서 죄송한데 우리 더 잘하겠다는 각오의 말씀 드리고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해줍시다. 원자력 연구원을 비롯한 여러분들 또 우리 보좌인력들 많이 함께하고 계실 때 언론인 여러분 우리 박수 한번 해줍시다.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 자리에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애국하는 운동이다 했는데 우리 이종명 의원님 여러분 청원의 꿈을 꾸고 육군사관학교 가셔서 최저방을 지키다가 녹함실의 발목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런 우리 참 군인이 또 대한민국 국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이종명 의원님께도 큰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최연애 의원님,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지만은 철도대학 총장도 하시고 또 지금 여러분들 오늘의 이 코레일 역사를 만든 분입니다. 코레일이 국산화하고 또 정말 그 어려웠던 코레일의 노사 문제를 다 말끔히 해결하고 지금은 우리 또 원전 정책의 전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최연애 의원님 한번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윤석 의원님은 젊은 시절에 행정고시하고 이 정말 해양 부국을 위해서 해양수산부에서 온 젊음을 바친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우리 정윤석 의원님의 그 짜랑짜랑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희망을 발견합니다. 이번에 이 원전 문제에 완전 전사가 되고 투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정윤석 의원님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 정말 요즘 거의 잠을 이루지는 못합니다. 저는 이것은 공부하면 할수록 제가 대한민국 국회에 6년째 원자력 에너지를 담당하는 상임위원회 6년 완전 부박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공부하고 고민하면서 이것은 정권의 문제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과 실패가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실패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오늘의 대한민국이 됐는데 아까 이승만 대통령 말씀 나왔습니다만 저는 정말 부족자가 없는 이 나라의 원전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되고 10대 강국이 되었습니다. 그 원천이 에너지입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이상희 전 과학기술부 장관하고 통화했는데 이분이 저희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이분 대한민국 말이야 에너지를 모르는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 없어. 에너지는 국가 운명이야. 신재생은 간식이고 원전은 주식이야. 간식은 그때 먹을 수 있지만은 주식을 우리는 포기할 수 없어. 어떻게 꼬리가 몸통을 흔들 수 있느냐고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함께한 우리 동지 여러분, 저는 동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국가 위기 앞에, 누란의 위기 앞에 애국하는 마음으로, 구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전사가 되고 또 우리가 전도사가 되고 홍보 역할을 해서 잘못된 에너지 정책을 기필코 바로잡고 신고리 오류코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격가입니다. 근본적인 에너지 정책을 바꿔야 합니다. 이 신고리 오류코기 이게 대충 넘어서 출구 전략으로 넘어가고 탈석탄 탈원전 정책이 그대로 한다면은 우리는 실패한 우리 운동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에너지 정책을 끝까지 바로잡는데 함께 수입사하는 말씀 드리면서 다시 한번 오늘 귀한 자리에 끝까지 정말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오늘 정말 91세의 노후를 이끌고 국회 의사당에 오셔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우렁차게 정말 사자우를 토해주신 이창건 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국가보다 원자학도들의 무한 발전과 사기 진작을 위해서 원자력 학도를 위하여 화이팅!